이향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의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 좀 재미나는 거면서 신기한 건데요. 음성 인식 비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비서, 뭐 듣기만 해도 좀 생소하긴 해요. 네, 뭐 영화나 이런 건 좀 많이 보셨고 네. 공상 만화, 공상 영화 보시면 되실 텐데요. 사람이 컴퓨터 같은 것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대답도 해주고 알아서 뭐 이것저것 해주는 거. 네.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것을 음성 인식 비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옛날에는 아주 간단한 명령만 줬죠. 몇 시냐? 예?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럼 나 아침에 몇 시에 깨우죠. 뭐 이 정도. 뭐 엄마 전화 연결 뭐 이렇게 하면 시리가 대답해주긴 했었죠. 48년대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TV 광고 위험하면 똑바로 119 딱 불러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은 뭔가 더 유연하게 말하면서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간단한 건데요. 이런 것도 있죠. 내일 모레 몇 시에 누구랑 어디서 만날지 약속해줘. 이런 거 좀 바로 시리나 이런 구글 나우에서 바로 네. 해주거든요. 또 아니면 이런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오늘 뭐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축구하면 오늘 축구 몇 시에 하지? 이런 걸 바로 알려주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계속해서 발전돼서 그런 기능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허 같은 경우도 네. 뭐 계속해서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런 날도 정말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항상 보면 예전에 보면 공상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현실화되잖아요. 현실화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에코가 있고 아마존 다트. 그러니까 아마존 에코가 이제 처음에 나왔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마존 다트라는 것이 네. 에코 다트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개가 지난 연말에 미국 쇼핑 시즌에서 가장 많이 팔린 IT 제품이 됐고요. 실제 올해 열렸던 CES에서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들 두 제품이거든요. 네. 특히 에코 다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성큼성큼 많이 가정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광고 보셨잖아요. 누구? SK텔레콤 누구 뭐 음악 네. 틀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누구? 누구라도 되어줘 인공지능 음성인지 디바이스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건 초기 그 아마존 모습이 요즘 더 작아졌죠. 근데 이게 스피커도 되고 말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어떤 분들은 또 생소할 수가 있어요. 완전 제품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 사실 음성 인식 서비스, 뭐 비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 서비스로 들어오고 있는 건 꽤나 많아요. 뭐 네. 시리도 있고 그렇죠. 뭔가 말하는 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표를 정리해봤는데 구글 같은 경우 구글 나우 있겠고요. 네. 애플 시리 많이 들어보셨고 MS는 샤오이스라고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이버는 윈도우 시리즈에서 그런 건 요즘 많이 테스트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도 일부 이런 거 음성으로 막 목소리 해갖고 바로 카카오 직접 말도 하고 또 맞아요. 주고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빅스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에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 스마트폰은 애플 시리랑 구글 나우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이 안 쓰는데요. 네. 외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오. 실제로 보면 뭐 오늘 영화 뭐 아니 뭐 볼만한 거 있냐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사실 애플 시리 정도만 와닿는데 뭐 실제로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우리 두 제품 아까 아마존 제품과 SK 제품 네. 보여드렸는데 자 아마존 제품 잠깐 유튜브 영상 보겠는데요. 한번 오. 소리 다 나올 텐데 아침에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친구야? 네, 이렇게 친구 나가면 소리가 잘 안 나가는 것 기지개를 같은데요. 하고 뭔가 소리가 나오면 이게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가 되겠고요. 지금 안 나가는데 이게 이 친구 뭐라고 한 거냐면 네. 내가 우버를 불러달라고 우버. 우버. 그럼 이 친구 대답은 20분 후에 우버 집 앞에 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보면 SK텔레콤 누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보겠는데 이거 뭐 TV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누구에서도 마찬가지 뭐 하면서 노래도 틀어주고요. 노래도 틀어주고 뭐 약속도 잡아주고 네. 이것저것 날씨 물어보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거 음악 노래하면서 음악 틀어주고요. 이게 보면 멜론인가요? 네. 멜론 서비스 해갖고 바로 음악도 틀어주고 네. 또 심지어 이런 거 있어요. 나한테 조금 더 진화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알아서 이 친구가 스트리밍 서비스죠. 주인 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거니까 이게 보면 이거 누가 쓸 것 같지만 진짜 많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네. 캐나다 사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최고의 선물로 올해 또 상품으로 오늘 선정된 거죠. 저도 좀 탐이 나는 게 집에서 요리할 때 보면 네. 음악이 문득 듣고 싶어요. 근데 막 손에 물 묻었는데 닦고 가서 누르고 키고 이것보다는 네. 그냥 뭐 틀어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는데요. 맞는데 그거는 사실 1차원적인 얘기고 네. 실제로 음악도 틀어주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파스타 만들거나 그래도 된장찌개 하는데 레시피 찾기. 네, 그거를 보면 요즘 네이버에 막 찾아보잖아요. 네. 이제 다 찾아보면 뭐 파스타 어떻게 만드니 딱 불러주는 거 계속. 오. 그게 바로 가는 거죠. 하다가 중간중간에 음악 끝나면 음악 틀어주고 그로 서비스가 다 가는 거가 되겠죠.
저는 이 제품 굉장히 탐나기도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현실화 되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중화되기까지는. 작년에 수십만 대가 작년 말에만 해도 미국에서 팔려나갔는데요. 네. 2016년에 전 세계에서 약 180만 대가 보급됐는데요. 이거 보세요. 2012년 내 1,510만 대로요. 무려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와, 네. 700% 성장.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저도 올해 하나 사야죠. 저도 좀 관심을 가긴 합니다. 제 아는 애는 네. 지금 아마존 그 다트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그게 한국에서 쌀 서비스가 안 돼. 한국말로 안 되거든요. 그게 멜론이 아직 안 됩니다. 네. 그래갖고 외국 거 스포티파이 이런 거 있는데 그게 VPN이라는 거 서비스 약간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할 정도로 얼리 어답터니 이거 많이 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꼭 그 내용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기술의 핵심 기술은 뭐예요? 어디 뭐 부품사가 이득을 볼지 이런 거 좀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 인식도 정확해야 되겠고요. 네. 그것도 자연어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맞아요. 또 자연어로 응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자연어뿐만 아니라 각종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서 인공지능이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인술의 기술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다양한 한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여 개 국가의 언어를 많이 이용해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4개 국어 정도인데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이게 2020년 이거 되면 IoT가 돼갖고요. 네. 사물 인터넷 되면서 통신, 소위 5G 시대에 있어야지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죠. 어디 가나 이게 다 속도 빨리 얘기도 되잖아요. 막 질문했는데 멈칫거리고 쉽게 해서 렉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아주 통신 시장과 이런 기술과 하드웨어,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음성인식 기술, 음성인식 진행하는 비서가 여러분들도 한 명씩 다 데리고 다니게 되는 세상이 곧 온다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뭐 시장에 숨어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각 증권사의 거를 제가 취합을 해봤는데 네. 뭐 로엔이라든가 파운디지털, ADCX, 한국컴퓨터, 팅크웨어, 뭐 DCA 미디어, 뭐 포엑스 이런 등등등등이 있어갖고요.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쉽게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음성인식 관련 국내 기업으로 분류되는지 쫙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위원님이 보시는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선 제가 봤을 때는 네. 큰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네이버다 이거죠. 네이버. 네이버가 인공지능 사업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프로젝트 하겠고요. 앞서 누가 했어요? 누구? SK텔레콤. SK텔레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신망과 같이 엮여들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라인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SK텔레콤. 그래야겠고요. 네. 해외에서는 각종 진보적인 혁신 기업들을 모아두고, 그러면 인공지능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ETF 네요. ARK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ARKQ. 이거 제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RKQ ETF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SK텔레콤,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음성인식 서비스 분명히 대중화될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도 이슈들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